중세 영국에서는 6세 소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결혼 계약서에 서명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위해 거래되는 어린 신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수백 년간 지속된 잔혹한 현실이었죠.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5세기 영국 귀족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저택의 정원에서 뛰어노는 6살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나무 인형과 꿀빵, 그리고 간호사들이 들려주는 기사 이야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벨벳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 왕의 밀랍봉인이 찍힌 양피지를 펼칩니다. 그 순간 소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세 영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체결되는 아동 결혼이 귀족 계층에서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 구조였죠. 가문 간의 동맹을 확보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 소녀들은 마치 귀중한 상품처럼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결혼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아내 역할을 위한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어제까지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오늘 아침에는 바늘과 실을 들고 자수를 배우게 됩니다. 가정교사는 차갑게 말하죠. 여성은 장난감으로 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일종의 고문이었습니다. 알파벳이나 동화책 대신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절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프랑스어 구절들은 어린 혀를 가시처럼 비틀어 놓았고 매일매일이 미래의 남편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미래 남편에 대해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죠. 마치 자궁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로 먹여야 하는 약초 토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의료검사였습니다. 7살이 된 소녀에게 의사와 조산사들이 몰려와 거친 손으로 배를 누르며 번식 가능성에 대해 속삭입니다. 한 명의 노련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나이가 들면 괜찮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당시의 사회가 어린 소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결혼식 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7살 소녀가 자신보다 무거운 브로케이드 가운을 입고 통풍이 잘 되는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신랑은 그녀 아버지 또래의 32살 남성이죠. 그의 숨결에서는 맥주 냄새가 나고 그의 시선은 상인이 천을 평가하듯 차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이 결혼식으로 포장된 현실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중세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동 결혼에서 소녀들의 생존율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출산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성인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이 지속된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개인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소녀는 새로운 집에서 낯선 방언을 쓰는 하인들 사이에서 고립됩니다.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15살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녀들로부터 듣게 되죠.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환영 인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의 법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진짜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아이로 살기에는 너무 결혼한 상태라는 애매한 지위에 놓였어요. 법원 의사들은 매달 검진을 통해 언제 준비가 될지를 판단했습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쇠고기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12살이 되어 첫 월경이 시작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생물학적 변화는 곧 운명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남편은 기대감에 찬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법원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그녀는 준비됐다고 선언하죠. 이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의료사 연구진에 따르면 중세시대 12애인 13세 소녀들의 첫 출산 사망률은 현재의 2조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무통 마취제도 없었고 가장자리를 약간 무디게 하는 약초만이 전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 소녀의 경우를 살펴보면 15번째 생일 3일 전에 36시간 동안 지속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기는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슬픔은 남편의 분노에 가려졌고 봉합 부위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시도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료 기술의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피를 빼내는 치유법을 사용했어요. 거머리가 탐욕스럽게 팔을 빨아먹는 동안 소녀는 죽음의 문턱을 오갔습니다. 살아남은 경우에도 몸은 평생의 상처를 기억했죠. 넓어진 엉덩이, 가운 아래 숨겨진 흉터, 전쟁 상처처럼 끊임없이 아픈 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살의 과부가 된 한 소녀는 엄청난 빚과 트라우마를 안고 남겨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단 3개월 동안만 지속되었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사 연구에 따르면 중세 귀족 사회에서 여성의 자궁은 귀중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해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제가 새로운 결혼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고 이번에는 2배 나이 차이가 나는 공작과의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과 유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환은 계절만큼 예측 가능했고 2배나 더 잔인했죠. 18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살아남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탈진과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복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번식 업무를 도울 두 번째 아내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18세에 이미 지친 것으로 여겨진 그녀의 몸은 반복된 외상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 끊임없는 임신으로 인한 영양실조, 뼈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생긴 척추의 굽음이 평생을 따라다녔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22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2명의 남편을 잃고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중세 귀족 사회의 살인적인 정치를 독살이나 처형 또는 완전한 정신붕괴 없이 헤쳐나간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아름다움이 화폐가 되어야 했던 시대에 생존이 그녀의 유일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다음 결혼 제안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나이든 영주가 검증된 사육자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남은 자녀들이 그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주었고 소유한 땅이 경제적 수입을 제공했으며 생존에 대한 명성이 적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사 연구에 따르면 중세 후기로 갈수록 과부가 된 여성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성사 연구진은 이런 변화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잦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남성 인구의 감소,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의 생존 의지와 지혜가 결합된 결과였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대의 일부 여성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나름의 대응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정치적 연합을 통한 보호막 구축, 경제적 독립성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활용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 연구팀은 이를 극한 상황에서의 적응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결국 나무 인형을 잃어버린 7살 소녀는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에 휩싸이는 대신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극한의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중세 영국의 아동 결혼 제도는 분명히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생존하고 적응하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아동 결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1200만 명의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세 영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변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변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한 소녀가 마침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도 부당한 현실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